강선희는 55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고 버티는 법만큼은 누구보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선희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건 남들 눈이었습니다. 특히 일 이야기만 나오면 말끝이 저절로 흐려지곤 했습니다. 선희는 지금 한 기업의 회장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일을 말하는 순간 따라붙는 시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선희는 그 사실을 가능한 한 조용히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준우야, 엄마 일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엄마가 뭐 창피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싫어. 부탁이야.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대화를 끝내야 하는지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가 집으로 올라오자 복도에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모양이었습니다. 선희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를 붙잡았습니다. 선희야, 너 강선희 맞지? 선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순간 낯설었다가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선명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단짝 박미영이었습니다. 시간은 미영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웃는 인매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여기? 나 옆집으로 이사 왔어. 세상에, 진짜 너랑 이웃이 될 줄이야. 미영은 선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반가움이 먼저 튀어나왔지만 선희의 속은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면 내 꼴이 다 들키겠지. 선희는 웃으면서도 자꾸 손끝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미영이 뒤로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하리나, 잠깐 나와봐. 현관 쪽에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반듯한 인사였습니다. 선희가 생각했던 동창 딸보다 훨씬 성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분이세요? 그래, 반갑다. 너가 할인이구나. 우리 딸이야. 이제 다 컸지. 선희 너는 자식 있어? 아들 있어. 어머, 진짜. 그럼 같이 한번 얼굴 보자. 우리 애들끼리도 인사시키게. 미영은 말끝을 올리며 자연스럽게 선을 넘었습니다. 같이 한번 얼굴 보자. 선희는 그 말이 싫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미영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신없으니까. 내일 저녁 어때? 집들이 겸밥 먹자. 애들도 같이. 아, 내일은. 선희의 머릿속에 회장댁 일정이 스쳤습니다. 일은 늘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환한 얼굴 앞에서 선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일 저녁 잠깐 들를게. 됐다. 역시 너야. 우리 진짜 다시 가족처럼 지내자. 선희야. 미영의 가족처럼이라는 말이 선희의 마음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선희는 잠깐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삼켰습니다. 가족처럼 그러면 더 숨길 게 많아지는데. 그날 밤 준호가 퇴근에 들어오자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우야. 옆집에 엄마 초등학교 친구가 이사 왔다. 오, 진짜요? 그래서요? 내일 저녁에 밥 먹자고 하더라. 그 집 딸도 온대. 너도 같이 인사해. 알겠어요. 엄마 친구면 나도 예의는 차려야죠. 준호는 별 생각 없이 웃었지만 선희는 웃지 못했습니다. 내일 저녁 식탁에서 미영이 물어볼 게 너무 많을 걸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하니? 일은 어디서 하니? 힘들진 않니? 그 질문들이 선희에겐 칭찬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운 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집으로 온 단짝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선희가 애써 덮어두었던 삶을 다시 펼쳐보게 만드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무난한 색의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단짝을 만나는 자리가 설레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희의 설렘에는 늘 불안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니? 라는 질문 하나가 선희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늦지 말고 같이 가자. 네. 근데 엄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가 선희의 얼굴을 보고 바로 말을 줄였습니다. 선희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더 캐묻지 말아야 하는지 준호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준호는 선희가 회장댁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희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걸 꺼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미영이 두 손을 벌리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왔네. 선희야, 들어와. 준호도 어서 들어와. 미영의 집은 이사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집답게 군데군데 상자가 남아 있었지만 식탁만큼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선희를 앉히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삿짐 정리로 지쳤다는 표정이었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미영이 주방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리나, 손님 오셨다. 나와서 인사해. 잠시 뒤 박하린이 앞치마 끈을 풀며 나왔습니다. 선희는 어제 복도에서 본 것보다도 더 단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리는 어색하지 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뵀던 할인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집들이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네. 어제 잠깐 뵀죠. 그 말이 짧았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공기가 생겼습니다. 민망함이라기보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쪽에 가까운 공기였습니다. 미영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한번 반짝하더니 곧바로 웃음이 커졌습니다. 자, 앉아. 밥부터 먹자. 이사떡은 없고. 그냥 내가 해먹는 밥이야. 식탁 위에는 국과 반찬 몇 가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집밥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풀리는 마음만큼 더 조여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미영은 자연스럽게 선희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선희야, 선희야. 근데 너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 일은 계속하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오래된 친구처럼. 선희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희는 미영이 그저 걱정해서 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곤란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은 가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벗겨내곤 했습니다. 응, 그냥 이것저것. 먹고 사는 일이지 뭐. 에이, 내가 그냥이 어딨어. 그래도 몸은 괜찮아? 너 예전부터 허리 안 좋았잖아. 미영의 말이 계속 선희의 몸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선희는 웃음으로 대답을 덮었습니다. 웃는 얼굴만 유지하면 사람들은 더 깊이 묻지 않는다는 걸 선희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괜찮아. 나야 뭐 아직 멀쩡해. 준호가 그 순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선희가 더 흔들리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오래 살아서요.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하린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미영은 금세 시선을 준호 쪽으로 옮겼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아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선희는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고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할인도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조용하고 맛있는 카페 있어요. 이사 오기 전부터 가끔 와봤거든요. 아, 진짜요? 혹시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 말은 사실 한 번 더 만나도 되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할인은 잠깐 머뭇하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할인이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동안 준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번호를 말했습니다. 선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어른의 예의라고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더 노골적으로 만족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음을 한번 크게 터뜨렸습니다. 야, 선이야. 우리 애들 좀 잘 어울리지 않냐? 응, 보기 좋다. 준호가 저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 선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뜨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잘 어울리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선희는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숨기는 것도 많아진다는 걸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영은 할인에게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너는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진 않아?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선희의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런 아이를 좋아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선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미영이 선희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주 친근하게. 선이야, 우리 이제 자주 보겠네. 옆집인데 좋다. 진짜. 그러게. 세상 참 좁다. 역시 선이야. 아들 혼자 키우면서도 꿋꿋하네. 나는 그게 제일 대단해. 너도 혼자 딸 키우면서 밝게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선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인 씨 괜찮은 분 같아요. 그래.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고.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오간 건 밥과 인사뿐이었지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시작된 것들은 대개 멈추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에 할인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소예요. 선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는 건 늘 좋은 일 같지만 선희에게 가까워짐은 늘 두려움부터 데려오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하린이 보낸 주소예요라는 짧은 메시지는 강준호의 휴대폰 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열렸다 닫혔습니다. 준호는 괜히 바쁜 척을 하면서도 화면을 켤 때마다 같은 대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유난히 단순해진다는 걸 준호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준호는 선희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가 싫어하지는 않는지. 엄마 할인 씨랑 주말에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요. 선희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선희는 아들이 오랜만에 보이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얼굴, 누군가를 생각하며 웃는 얼굴. 선희는 그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그래. 잘 됐다.
너무 늦게만 들어오지 말고. 걱정 마요. 그냥 얘기만 좀 하려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덤덤했지만 속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따뜻한 만큼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주말 오후 준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리는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인사는 깔끔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났던 집들이 자리보다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앉았고 처음에는 당연히 날씨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순간엔 정확한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하린의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그날 집들이에서 계속 생각났어요. 하린 씨 말하는 거요. 담백한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도요.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리는 살짝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의미로 계속 보고 싶어서 걸렸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와 둘은 근처를 잠깐 걸었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괜찮은 데 중 하나라며 가볍게 분식집도 들렀습니다. 하리는 매운 떡볶이를 잘 먹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보며 또 웃었습니다.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네요. 제가 싫어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다들 제가 조용해서 맵고 자극적인 건 안 좋아할 거라고요. 조용해도 좋아하는 건 또 좋아하는 거죠. 둘은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웃었지만 그날 이후로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메시지의 끝이 감사합니다에서 오늘도 고생했어요로 바뀌고 다음 해가 이번 주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린 씨, 저는 하린 씨가 생각보다 더 좋아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하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그 눈이 싫다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손끝을 만지작거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들어와 선희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노크했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왜?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처럼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하린 씨가 좋아요. 진짜로. 선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진짜로라는 말을 붙일 때 그건 그냥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선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낯선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이 드디어 나타난 것 같아서 선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잘 해라. 네, 준호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잘하고 싶은 사람. 그 말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연인이 되면 그 다음은 늘 주변으로 번집니다. 특히 엄마들처럼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 빨랐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선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표정이 너무 환해서 오히려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선희야, 너 준호랑 하린이 사귀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준호가 말하더라. 나는 좋다. 진짜 좋다. 둘이 결혼하면 어쩌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 미영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선희는 같이 웃었지만 속은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선희의 머릿속엔 숨기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 아직은 애들 일이지. 하지만 미영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냐. 이런 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나, 할인이 행복한 거 제일 중요하거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 너무 절박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은 되게 평범하지만 가끔은 비밀을 품고 절박해지곤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선희에게 더 깊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할인 씨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선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쁘고 무섭고 벅차고 두려웠습니다.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면 사람은 제일 먼저 말을 잃습니다. 선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희는 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댁. 그곳에서 자신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지만 미영은 모르는 그 사실.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그 숨김은 언젠가 반드시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 확실해? 네, 확실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 한마디가 두 집안의 시간을 앞으로 미는 스위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이 떠오르자마자 회장댁에서 불려올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그 이름들 속에 박미영도 포함되어 있을지. 선희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방 불이 꺼져 있었고 미영네 집에서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평온은 늘 무너지기 직전 가장 조용해진다는 걸. 강선희는 준호의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말 이후로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다만 그 기쁨이 커질수록 마음 한쪽이 자꾸 조급해졌습니다. 선희가 챙기고 숨기는 건 하나였습니다. 회장댁에서 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지만 선희는 그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말하는 순간 생기는 시선이 싫었습니다. 특히 박미영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선희는 더 단정한 얼굴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선희는 이른 아침 회장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선희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강 여사. 최정숙이 복도 끝에서 선희를 불렀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한 번 부르면 꼭 멈춰 서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서재 정리 좀 해주세요. 손님 오시기 전에 보기 좋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를 닦고 책상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맞춰두는 일. 선희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책장 유리를 닦은 뒤 선희는 책등이 삐뚤어진 곳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장 한쪽에서 유독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두툼한 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냥 밀어 넣으려다가 책등 아래쪽에 먼지가 뭉친 게 보여 책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책을 들고 표지를 살짝 펼친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사이에 끼워져 있던 무언가가 손끝에서 빠져나오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도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희가 너무도 익숙하게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미영이었습니다.
선희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의 미영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고 웃는 표정이 낯설게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선희의 머릿속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책 속에 다시 끼워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짧게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였구나. 선희는 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진을 원래 있던 종이 사이에 그대로 끼워 넣고 책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선희는 그것마저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정리하고 계십니까? 선희는 놀라듯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서재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장은 늘 그렇듯 표정이 크지 않았고 말도 길지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말도 사진 쪽으로 이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재 정리를 마치고 나오자 최정숙이 복도에서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재는 끝났어요? 네, 사모님.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만 해주세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미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선희가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 어머님이 연락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또 보자고요. 그래? 저랑 하린 씨랑 결혼 얘기 좀 진지하게 해보자고요. 선희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마른 건 아닌데 괜히 목이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서재에서 봤던 사진이 집안 불빛 아래에서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선희는 묻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너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는 거니? 하지만 선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희가 묻는 순간 미영도 선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걸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묻기 시작하면 결국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걸 선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대신 아들에게만 확인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할인이랑 정말 확실한 거지? 네, 엄마, 확실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확신이 기특했고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가 책 사이에서 나온 사진 속 젊은 박미영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데도 선희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책 사이에서 나온 사진 이후로 강선희의 하루는 이전과 같으면서도 같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을 떠올리면 늘 웃는 얼굴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선희가 모르는 시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애써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결혼이 먼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박미영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선희야, 이번 주말 시간 되지? 상견례까지는 아니고. 말자 얘기나 좀 하자.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요즘 세상에 이른 게 어딨어. 마음 맞으면 빨리 가는 거지.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마음이 좀 놓여. 미영의 말에는 노여라는 단어가 자주 섞였습니다. 선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냥 넘겼는데 오늘은 어쩐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영아, 근데 너는 왜 자꾸 마음이 놓인다고 해? 할인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다야?
미영이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는데 금방 다시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뭐가 다야.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선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웃음으로 덮는 방식이 자신과 똑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을 쓰는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숨기는지 더 잘 알아봅니다. 주말 저녁 네 사람은 미영네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집들이가 아니라 정말로 결혼 이야기를 하자는 자리였습니다. 밥상은 전보다 더 조용했고 준호와 할인의 표정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야, 할인아, 너희 진짜 결혼 생각 있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저는 확실해요. 저도요, 엄마. 미영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울컥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이야, 너는 어때? 너도 괜찮지? 선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 번, 할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 둘이 함께 있을 때 준호는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응, 보기 좋다. 준호가 저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 미영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날짜만 대강 잡아보자. 식장도 알아봐야 하잖아. 날짜라. 선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날짜를 정한다는 건 되돌리기 어려운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을 긋는 순간부터는 준비가 일이 되고 일은 결국 사람들로 번져나갔습니다. 선희는 그 사람들 속에 자신이 숨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선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은 어때? 그 주는 어때? 같은 말이 오가고 식장 후보가 오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둘 붙었습니다. 할인은 말이 적었지만 매번 정확하게 대답했고 준호는 모든 선택 앞에서 할인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구체화될수록 선희는 미영과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미영이 한 번은 선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이야, 근데 너 요즘은 진짜 어디서 일하니? 왜 자꾸 말이 흐려져? 선희는 숨이 순간 걸렸습니다. 미영이 악의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답이 어려웠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정리하는 일 같은 거, 뭐 그런 거지. 몸 쓰는 일이네. 너 또 혼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말은 반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선희는 미영의 눈앞에서만큼은 더 단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작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날짜 정해지면 엄마도 그날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선희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말해야 한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 언젠가는 결혼식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 가장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부터는 숨기고 싶은 것들도 함께 날짜를 받는다고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영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준호와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하린의 돌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미영은 사진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잘 자랐다. 정말 잘 자랐어. 미영은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칭찬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면서 미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다는 게 미영에게는 기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하린이 행복해지는 속도만큼 무언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영은 앨범을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 안에서 미영은 아무것도 아닌 척 일어서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준비가 아니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식장 계약서를 쓰고 드레스를 고르고 사진을 찍고 청첩장을 정리하는 동안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렀습니다. 강선이는 그 과정이 마냥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고 하린은 참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이는 하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은 것은 늘 부서질 때 더 크게 아픈 법이니까요.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선이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엄마는 신랑 신부보다 더 바빴습니다. 자꾸 확인해야 할 게 생겼고 자꾸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식장 로비는 환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축하해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선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뜻해지다가 다음 순간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미영은 하린의 손을 잡고 연신 말했습니다. 오늘은 웃기만 해. 알았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도 무리하지 마요. 선이는 신랑 대기실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본 다음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괜찮니?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더 피곤해 보이니까 그게 좀. 엄마는 괜찮아. 너는 너 할 것만 잘해. 오늘은 내 날이잖아. 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선이는 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음이 놓일수록 선이는 더 조용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어머하고 낮게 감탄했습니다. 선이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정돈된 화환이었습니다. 꽃은 과하지 않았고 리본 글씨는 묵직했습니다. 축하를 보내는 이름은 더 묵직했습니다. 한도연 회장. 그 이름이 로비에 딱 걸리자 결혼식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여기 왜? 신랑 집이 그쪽이랑 아는 사이야. 선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회장명의 화환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원 경조사를 챙기는 건 그 집이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이는 그 당연함이 무서웠습니다. 당연한 예우가 이렇게 눈에 띄는 순간 선이가 숨겨온 것까지 함께 눈에 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영도 화환을 보았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단순히 큰 화환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리본에 적힌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 화환이 크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선희는 미영의 옆 얼굴을 흘낏 봤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웃음이 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영의 시선이 로비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선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영만 알아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유난히 정돈된 걸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짧게 인사하고 곧장 선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영은 할인을 살짝 다른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하지만 손이 먼저 굳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윤태식 비서였습니다. 윤태식은 선희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서님. 회장님께서 축하 인사 전하셨습니다. 윤태식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선희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모아받았습니다. 봉투가 두툼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선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인사가 끝나자 윤태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향했습니다. 미영 쪽이었습니다. 미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박미영 씨? 미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경사 자리니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사만이라는 말이 오히려 인사로 끝낼 생각은 없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인사면 됐어요. 오늘만은요. 네, 알겠습니다. 윤태식은 한 박자 쉬고 명함을 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딱 미영만 들을 정도였습니다. 괜찮으실 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영은 할인을 힐끗 받고 할인은 이미 이상함을 눈치챈 얼굴이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태식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할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미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미영은 입을 열었다가 한 번 닫았습니다. 대답을 찾는 시간치고는 너무 짧았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할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은 결국 웃는 얼굴을 억지로 붙였습니다. 그냥 엄마 아는 분이야. 오늘은 신경 쓰지 마. 선희는 그 장면을 보며 책 사이에서 나왔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딱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구나. 결혼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비는 이미 모르는 이름과 아는 얼굴들로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뿐인 날이었습니다. 강선희도 그 축복 속에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윤태식과 박미영이 주고받은 짧은 대화는 선희의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았습니다. 박미영 씨 맞으시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선희는 애써 그 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희의 눈은 자꾸 미영 쪽으로 갔습니다. 미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자꾸 모서리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할인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가고 머리 장식이 정리되는 동안에도 할인의 눈은
자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표정도요. 하리는 결국 미영을 불렀습니다. 엄마, 응?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까 그 남자요. 엄마가 아는 분이라면서요. 미영은 한 박자 늦게 숨을 쉬었습니다. 손끝이 하린의 드레스 소매를 만지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본 사람이야. 스쳐본 사람인데 엄마 이름을 정확히 부르던데요. 하린의 말은 조용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미영은 웃는 척을 했지만 웃음이 금방 무너졌습니다. 세상 좁잖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 엄마, 나 바보 아니에요. 하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린은 무섭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피가 계속되면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보자마자 손이 떨렸잖아. 미영은 하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딸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망칠수록 딸은 더 깊게 파고들 거라는 것도요. 미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결혼식이야. 오늘만은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오늘이니까 더 해야죠. 엄마가 숨기는 게 있으면 내 결혼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리는 엄마가 두려워하는 걸 정확히 짚었습니다. 결혼의 영향. 미영은 그 단어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며 선희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분위기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하린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리나, 긴장되지. 물 좀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린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선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하린의 어깨를 살짝 다독이고 미영 쪽으로 짧게 눈을 옮겼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선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그 웃음이 아까 로비에서 본 웃음과 같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겉으로만 웃는 얼굴. 하린은 선희가 있는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사람의 방식으로요. 엄마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만 말해줘요.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방 안 공기가 한번 얼었습니다. 선희도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하린은 아직 정답을 모르면서도 본능적으로 중심을 찔렀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니야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딸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거짓말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딸의 눈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겨우 미소를 붙였습니다. 아니야. 너랑은 상관없어. 하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하린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곧 입장 준비합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하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더 묻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린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방식이 위로처럼 보이면서도 확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끝나고 얘기해요. 오늘 끝나고요. 미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알겠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하린이 던진 질문이 선희의 머릿속에서도
같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만으로도 선희는 이미 충분히 불안했습니다. 선희는 다시 한번 책 사이에서 나온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이 미영에게 했던 말도 연락 한번 주십시오.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리는 웃으려 했고 미영은 웃는 척을 했고 선희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혼식을 보고 있었지만 각자가 보는 오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25년 전 한 회사 사무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박미영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막내였던 미영은 야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한도연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서류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한도연은 잠깐 미영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소한 멈춤,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것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단단하게 선을 그으려 했는데 그 선이 어느 순간 흐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감정이라는 건 다그치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미영은 한도연의 팔에 기댔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도연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알아요. 알면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미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나는 방식이 좋을 수 없다는 걸. 그래도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뒤였습니다. 미영의 자취방 밤이었습니다. 미영이 욕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어 한도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 비서가 회장과 그 말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한도연의 가정도 미영의 일도 그리고 아직 이름도 없는 이 아이의 삶도 미영은 홀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혼자 감당하기로, 그리고 다시는 그 곁에 가지 않기로. 예식은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피로 연장에서는 잔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합니다를 말했고 박하리는 웃었습니다. 강준호도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온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미영의 웃음이 자꾸 끊긴다는 걸요. 웃다가 멈추고 다시 웃다가 멈추는 얼굴. 하리는 그 얼굴을 결혼식 내내 몇 번이나 봤습니다. 미영은 하린의 팔을 잡고 친척들 인사를 재촉했습니다. 평소에 미영이라면 딸의 얼굴부터 살폈을 텐데 오늘은 자꾸 흐름만 살피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린이 잠깐이라도 혼자 서 있으면 금방 옆으로 붙었고 누가 엄마에게 말을 걸면 미영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그래. 하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오래 봤습니다. 하리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조용한 사람은 질문을 아낍니다. 아끼는 대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강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희는 미영과 하린의 사이를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끼어들면 오히려 더 큰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선희 곁으로 다가와 화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그 화한 회장님 이름이던데요? 요즘 그런 분이 직접 화환도 보내세요. 선희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했습니다. 선희는 웃는 얼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말로 덮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직원들 경조사도 잘 챙기신다고 들었어요. 예의로 보내주신 거겠죠. 선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잔을 들어 대화를 자연스럽게 끝냈습니다. 그 순간에도 선희의 시선은 다시 미영에게 갔습니다. 미영은 분명히 웃고 있는데 눈이 자꾸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또 들어올까봐, 마치 누가 자신을 부를까봐. 피로연이 조금씩 정리될 무렵 할인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부터 참아오던 말이 손끝으로 먼저 올라온 듯 했습니다. 엄마, 아까 말했죠. 끝나고 얘기하자고. 할인아, 오늘은 오늘이니까요. 오늘 아니면 엄마 또 피할 거잖아요. 미영은 잠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피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다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엄마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숨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늘은 그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을 뿐입니다. 강준호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할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는 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해요? 아니요. 그냥 엄마랑 잠깐만 얘기할 게 있어요. 할인은 잠깐만이라고 했지만 그 잠깐이 무엇인지 미영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할인을 붙잡고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남은 사람들이 드문 복도 쪽 신부 대기실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강선희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선희는 미영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인아, 잠깐 물 좀 마셔. 숨부터 고르자. 네, 어머니? 할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정했지만 그 안에 처음 보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떨림이 꼭 오늘 결혼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이번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윤태 씨. 엄마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할인아, 세상이 좁아서 그래. 좁은 세상이라서 그렇게 얼굴이 하얘져요?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은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딸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피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미영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가 예전에 잠깐 스쳤던 사람이야. 스쳤던 사람이라기엔 엄마가 너무 무너졌어요.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미영은 딸 앞에서 무너진 엄마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미영의 과거가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엄마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할인이랑 어머님 얘기 조금만 하고 나올 거다. 네, 엄마. 선희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선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안에서 오가는 건 말이 아니라 오래 숨겨온 것들의 무게라는 거요.
같은 시각 윤태식은 이미 차 안이었습니다. 그는 축의금을 전달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고 자리를 비우는 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잠깐 창밖을 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태식이냐? 네, 회장님. 전달은 했고? 네. 축의금 전달했습니다. 윤태식은 핵심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결혼식장에서 박미영 씨를 확인했습니다. 신부 측 어머님이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알았다.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태식은 휴대폰을 내리고 앞유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짧은 통화였는데도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복도 닫힌 문 앞에서 강선희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책 사이에서 나온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할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너졌어요. 선희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정말 끝나고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다녀왔습니다. 박하리는 웃었고 강준호도 웃었습니다. 사진도 찍었고 바다도 봤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웃는 동안에도 마음 한쪽이 계속 접혀 있다는 걸요. 결혼식 로비에서 엄마 박미영의 손이 차가워지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윤태식이라는 이름을 듣고 엄마 얼굴이 하얘졌던 장면도요. 준호는 할인이 잠깐 멍해질 때마다 물었습니다. 할인아, 피곤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졌어. 할인은 끝까지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까지 그 이름을 꺼내면 두 사람의 시간이 망가질까봐 그랬습니다. 할인은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참는 사람은 참는 동안 질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집은 조용했습니다. 선물 박스가 쌓여 있고 청첩장 정리가 남아 있었지만 그건 손으로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할인이 손으로도 정리할 수 없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인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얘기하자. 이번 주말에 봐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답이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참 뒤 미영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 주말에 보자. 짧은데도 할인은 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요. 같은 시각 강선희도 잠이 얕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더 환해져야 하는데 준호의 얼굴에는 자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희는 이유를 물어도 준호가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늦음은 늘 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왜? 무슨 일 있냐? 할인이가요, 이번 주말에 장모님을 만나겠대요. 혼자요. 선희는 숨이 아주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조용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왜 혼자래? 엄마 결혼식 때 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날 엄마들도 좀 이상했잖아요.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희는 그 흐림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눈치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미영이 선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결혼식 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선희야, 잠깐 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집에서 말고 밖에서 사람 없는 데서. 선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람 없는 데서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화환 이름이 눈에 띄었고 태식이 왔고 미영이 굳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이어졌습니다. 미영이가 회장님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도 이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둘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드문 시간대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미영은 선희보다 먼저 와 있었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손이 컵을 감싸고 있었는데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침묵이었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나 사실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나 지금 회장 댁에서 일해. 가사 도우미로. 결혼식 화환 그게 내가 일하는 집 회장님 거야.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감싸고 있던 손가락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미영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지만 그 놀람 안에 다른 무언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선이야, 그 집이? 응. 그래서 태식 비서도 아는 거고. 근데 미영아, 너는 그 비서가 왜 너한테 말을 걸었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미영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선희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미영은 더 이상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려다가 꺼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다 멈췄습니다. 선이야, 나도 사실 말 못한 게 있어.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 했습니다. 나 그 사람 비서였어. 오래전에.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잠깐 젖었다가 다시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국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인이 아빠 회장님, 이야. 선희의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한도연 회장. 선희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설마와 왜 이제 와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상황이. 선희는 손을 들어 미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그 말 지금 여기서 다 하지 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는 멈춘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에 가까웠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선희가 침묵을 깼습니다. 서재 정리하다가 사진 봤어. 너랑 회장님이 같이 찍힌 거. 미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래 숨겨온 것이 이미 들켰다는 걸 미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럼 넌 결혼식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사진 속 두 사람이 무슨 사이인지는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숨겨온 것들이 같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할인이는 알고 있니? 아니, 몰라. 몰라야 했고, 몰라야만 했어.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선희와 미영의 테이블만 다른 계절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할인이가요. 이번 주말에 꼭 만나겠대요. 제가 말려둬요. 선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영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왔구나.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주말에 할인이랑 만나면 진짜로 끝이야. 미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말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박하리는 그 주말을 기다린 게 아니라 밀어낸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국
도착해버렸습니다. 신혼집은 조용했고 강준호는 할인의 표정을 자꾸 살폈습니다. 할인이 평소처럼 웃는 척할 때마다 준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웃는 척은 마음이 편할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같이 갈까? 어머님 뵙는 거.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갈게. 왜 꼭 혼자야? 우리 이제 부부잖아. 할인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할인을 붙잡는 말이면서 동시에 할인을 더 외롭게 만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부부니까 더 솔직해야 하잖아. 근데 이건 엄마랑 나 사이 얘기야. 나한테 먼저 대답해야 하는 사람은 엄마야. 준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언제나처럼 조용한데 조용한 만큼 단단하다는 걸 준호는 알았습니다. 할인이 집을 나서자 준호는 바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에게 기댈 때만큼은 어릴 때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혼자 갔어요. 말려도 안 듣네요. 강선희는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주말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요. 준호야, 따라가진 마. 지금은 따라가면 더 엉킬 수도 있어. 엄마, 무슨 뜻이에요? 뭔 일이 있어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현실적인 말만 남겼습니다. 할인이 다치게만 하지 마라. 그거 하나만. 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다칠 일이 있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박미영은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할인아 왔구나. 응. 엄마도.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몇 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며 기다렸고 엄마는 딸을 보며 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쪽은 할인이었습니다. 엄마. 나 돌려서 안 물을게. 그래. 윤태식. 그 사람은 누구야? 미영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미영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손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님 비서야. 회장님? 한도현 회장. 할인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화환 리본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입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글자로만 보던 이름이 갑자기 관계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왜 알아? 미영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그 집과 일을 한 적이 있어. 일을 했다고? 그냥 잠깐이었어. 미영은 잠깐이라는 말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잠깐이면 다 지나간 것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인데 왜 엄마가 그렇게 무너져? 할인아. 엄마. 나 결혼했어. 나 이제 애가 아니야. 할인의 목소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목소리는 결심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 엄마 이름을 정확히 알았고 엄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정확히 흔들렸어. 그게 그냥 잠깐이야? 미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뭘로부터?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문장이 진실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운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 아빠 누구야?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고 손끝으로 물컵을 꼭 쥐었습니다. 컵이 깨질 것 같을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할인아, 그 얘기는 그 얘기만 하면 돼. 나 다른 거 안 물을게. 딱 그거. 미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려다가 결국 말 대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도망갈 것 같아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영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뒤집어 숨기려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리는 더 확신했습니다. 엄마,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리는 조용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미영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윤태식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 박미영 씨, 통화 가능하십니까?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리는 그 화면을 보고 천천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는 잠깐이라는 말로 못 넘어가. 박하리는 더 이상 엄마가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침묵이 너무 오래됐고 그 침묵이 자신의 인생까지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인이 신혼집으로 돌아오자 강준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할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전에 알 것 같았습니다. 할인의 눈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인데? 준호야. 나 엄마한테 물었어. 뭘? 내 아빠가 누구냐고.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놀란 얼굴이 아니라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할인을 안치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인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뭘 하셨어? 뭔 말한대. 그런데 윤태식한테 메시지가 왔어. 엄마가 숨기려 했고. 준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결혼식장의 화환을 떠올렸습니다. 한도연 회장. 준호는 그 이름이 자기 집에 들어올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길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움직일게. 너 혼자 두면 안 돼. 나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 일이 아닌 것 같아. 할인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박미영은 결국 강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는 수학이 넘어 미영의 숨부터 알아차렸습니다. 미영은 울지 않았는데도 울기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야, 나 어떡하냐? 미영아, 너 왜 그래? 할인이랑 얘기했어? 했어. 했는데 못 맞겠어. 걔 눈이 나를 그냥 지나가질 않아. 선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선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못 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딸이 진실을 향해 걸어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숨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영아, 너 그럼에도 말해야 되는 거야. 말하면 다 망가져. 할인이도, 준호도 너도. 미영의 너도라는 말이 선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희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하리는 그날 밤 문자에서 본 번호로 윤태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윤태식 비서님. 저 박하린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너무 빠르게 와서 오히려 할인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통화는 어렵습니다. 짧게 뵙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로비나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짧게 뵙겠다는 말이 길게 말할 수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할인의 휴대폰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나도 같이 가. 같이 가. 이제는 숨기면 더 무너질 것 같아. 약속 시간, 윤태식은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인사도 짧았고
자리도 오래 차지하지 않는 사람처럼 앉았습니다. 하리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엄마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박하린 씨, 결혼식장에 오신 건 강선희 여사님 아드님 결혼이라서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윤태식은 딱 그만큼만 말했습니다. 하리는 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제 엄마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윤태식의 표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비서님, 지금 이게 뭡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윤태식은 말을 멈추고 할인을 다시 봤습니다. 박하린 씨께서 원하시면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말씀하실 겁니다.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죠? 박하린 씨께서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이유입니다.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말로 짧게만 뵙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그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윤태식이 떠나고 할인은 준호를 보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확신이 들어. 하리나, 준호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할인은 그 손이 고마웠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 손까지 흔들릴까 봐요.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고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하린 씨입니까? 할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도 숨을 삼켰습니다. 잠깐만 만나죠. 조용한 곳에서. 할인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묻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이미 결정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박하린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는데도 이상하게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 말이 부탁 같기도 했고 통보 같기도 했습니다. 하리나, 나 같이 갈게. 내가 싫어도. 싫지 않아. 그냥 무서워. 할인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움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더 커졌습니다. 진실이 무서운 건지, 진실이 바꿀 사람들이 무서운 건지 할인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방, 문을 닫으면 바깥 소리가 멀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먼저 와 있었고 인사는 짧았습니다. 그는 할인과 준호를 안으로 안내하고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도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그를 처음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결혼식장 화환의 이름, 윤태식이 붙이던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 모든 게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 순간 할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도연은 자리에 앉지 않고 잠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야 겨우 입을 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그냥 앉아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도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린 씨랑 결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끝나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이시든 하린 씨 옆에 있는 건 저입니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연은 준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도연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하린 씨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온 건 아닐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할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방안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나는 박미영 씨를 압니다. 그 문장 하나로 할인의 등이 곧게 굳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할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한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조심스러움 속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영 씨 곁에 있었고 그 결과를 미영 씨 혼자 감당하도록 두었습니다. 할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가 누구인지 감당이 무엇인지 이미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결과예요? 한도연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할인에게는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인은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그 차가움이 싫어서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확인하려고 저를 부르신 거면 엄마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연락했습니다. 박미영 씨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박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화장을 했는데도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들킬까봐가 아니라 들켜서 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할인을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할인아, 미영은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길게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로를 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 더 늦기 전에 정리합시다. 정리라니. 나는 정리하려고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숨겼습니까? 준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희 잠깐 나가 있을게요. 두 분이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할인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한도현과 미영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단둘이 남은 건 미영은 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연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키웠군요. 네, 힘들었겠습니다. 미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뒤에 힘들었겠다는 말은 너무 늦고 너무 작았습니다. 힘든 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아닙니다. 한도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영 씨, 나는 그때 비겁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영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미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좋은 사람이 됐더군요. 미영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걔가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뒀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얼른 닦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사람 때문에 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와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할인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지만 미영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를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누구 딸인지로 불리지 않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할인의 눈이 젖었습니다. 할인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은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평범하게 살려고 내 인생을 모른 채 살아야 했어요? 미안해. 미영의 미안함은 사과였고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할인은 엄마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엄마도 같이 무너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때 한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함부로 말로 사람 인생을 정하지 맙시다. 확인은 조용히 정확히 하겠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하고 나면요? 한도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원한다면 공식적으로도 인정하겠습니다. 원치 않으면 당신이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두겠습니다. 그 말은 할인에게 뜻밖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에서 할인이 예상한 건 명령이나 차단이었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옆에 있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같이 있겠다는 고개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 보십시오. 할인이는 제 아내입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든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인이가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영은 준호를 봤습니다. 딸 옆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나 엄마를 버리려고 묻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나도 나를 모르고 살 순 없어. 미영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선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마음이 할인에게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선희가 늘 그랬듯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버티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하죠. 조용히. 근데 하나만 약속해요. 말해 보십시오. 내 결혼은 흔들지 마요. 그게 내 삶이에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확인 결과는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긴 문장도 화려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짧고 정확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리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안으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숨지 말자. 그 말은 엄마에게 하는 말이었고 할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도연은 그날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할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방식대로 살게요. 강선희는 뒤늦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에게서 한 번, 미영에게서 또 한 번. 같은 이야기인데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선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너 흔들리지 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끝까지 잡아. 엄마는요? 나는 엄마도 이제 숨기는 거 없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를 한 번 툭 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숨기는 게 없어진다는 건 좋은 일인데도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선희는 오래 숨겨온 것들이 자기를 붙잡아주는 줄도 몰랐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선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영아, 나 잠깐 나올 수 있어? 둘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이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나한테 화 안 나? 뭐가?
나 그 집에서 일하면서 너랑 관련된 사진 봤잖아. 근데 말 안 했잖아. 미영은 잠깐 벤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더 도망갔을 거야. 그래도 화 안 나. 솔직히, 선이야. 나는 내가 그 집에서 일한다는 거 알았을 때 창피하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 내가 혼자 너무 많이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 선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도 너한테 미안해. 그 일 숨긴 거 오래된 친구한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어. 그게 부끄러웠어. 뭐가 부끄러워. 너 그냥 열심히 산 거잖아. 선희는 웃었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처음 내려놓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미영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 위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선이야, 응,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 숨기는 거 없이. 선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오늘 하루 중 가장 가벼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하리는 신혼집 창가에 서서 오래 밖을 봤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다가와 말없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뭐 생각해? 별거 아니야. 그냥 이제 다 알았는데 이상하게 가벼워. 가벼우면 좋은 거지. 응. 근데 좀 허탈하기도 하고.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오래 무거웠던 게 없어지면 처음엔 허탈한 거래. 어디서 들었어? 엄마한테. 하리는 웃었습니다. 엄마한테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그 말 속에 선희가 있고 미영이 있고 두 엄마가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응, 나 나로 살 거야. 누구 딸이든 상관없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린의 어깨를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박미영을 만났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식을 때까지 말이 없다가 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돈이 됐잖아. 선희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웃기지 않은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사돈이 뭐야? 그냥 우리 그전처럼 살자. 옆집이잖아. 그럼 되나? 미영아, 우리 둘 다 오래 혼자 버텼잖아. 이제 그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지. 숨기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미영은 그 말에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또 젖었습니다. 선희는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일수록 터질 때 오래 운다고. 박미영은 25년을 혼자 감당했고 강선희는 오래 숨겨온 것을 처음으로 내려놓았고 박하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